안녕하세요. 머니네버슬립 짐즈 에디터입니다. AI의 빠른 발전과 함께 동시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산업이 있죠. 바로 휴머노이드 산업입니다. 최근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피규어 AI 등 많은 기업들이 또 굉장히 이전과 비교해서 많이 발전된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의 모습을 또 공개하면서 이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체적인 전망치는 상이하지만 각종 기관에서도 일관되게 휴머노이드 시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가파른 성장을 기록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기도 하고, 또 최근 들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성능 개선이 너무나도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두 눈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이 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 역시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약속하는 미래의 모습이 도대체 어떤지, 그리고 시장은 왜 이렇게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같이 공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습을 닮은 로봇이죠. 인간의 모습을 닮았고 인간의 움직임을 모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로봇이니 이 로봇이 인간이 하는 일을 대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어떤 일을 대체하게 될까요? 인간이 하는 모든 활동을 예측 가능성이라는 하나의 척도로 나열을 하게 되면 아마 다음과 같은 스펙트럼으로 이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기계적이고 매번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서 예측이 가능한 그런 행동부터 다소 자유분방하고 임의적이어서 예상하기 어려운 활동까지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중에서 로봇이 모사하기에 쉬운 행동은 어느 쪽일까요? 당연하지만 루틴하고 예측 가능한 활동을 훨씬 더 따라하기 쉬울 겁니다. 이 표현 자체가 기계적이라고 우리가 흔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어떤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대단히 자유적이고 임의적인 어떤 행동을 하는 것보다는 휴머노이드 입장에서도 대단히 쉬울 겁니다. 테슬라에서 이 옵티머스 봇을 홍보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 중 하나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프로모션 사진에서 보여주는 것 같은 모습, 정말 우리의 일상에서 마치 이런 라운지 같은 공간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대 들어와서 사람들과 그냥 실시간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이러한 모습의 그 로봇 활용이 실제로 나타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은 이런 실제 사람과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그런 환경은 임의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이죠. 사람만큼 예측 불가능한 존재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 뒤에 있는 이 인물이 사실은 러다이트 운동을 막 진행하는 사람이어서 로봇 혐오자여서 갑자기 뛰어들어서 옵티머스에 공격을 할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요구하는 어떤 물품이 커피를 달라고 했는데 커피가 없을 때 이 사람이 엄청난 진상 고객이어가지고 막 옵티머스한테 화를 내고 옵티머스를 막 때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인간이 가진 임의성이라는 것은 대단히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 정말 우리가 걸어다니는 거리에 옵티머스가 있고 우리가 쇼핑을 하는 상점의 점원으로 휴머노이드가 있고, 이런 정도 수준의 굉장히 임의적이고 돌발적인 활동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 가운데 휴머노이드가 들어오는 그런 시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도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 휴머노이드가 그럼 어디에 가장 빨리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 공장 환경이 제일 대표적으로 꼽힙니다. 왜냐하면 공장은 매우 루틴한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겹게 반복하는 곳 중 하나이기 때문이죠. 특히 이 공장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을 사용하는 것이 대단히 더 큰 매력을 가지는 이유 중 하나는 사업주의 관점에서 이 휴머노이드의 도입이 너무나도 많은 이점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점들 사실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대표적으로 무임금 노동, 로봇은 돈을 받지 않죠. 충전하는 데 드는 에너지 비용, 전기세 조금만 내면은, 그리고 초기 비용, 구매 비용만 조금 내고 나면은 그 이후로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로봇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해도 되고 주말도 없이 그냥 계속 일을 시킬 수가 있어요. 또한 이들은 사람과 달리 집중력이 흐트러진다던가 갑자기 일을 하는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던가 이럴 일이 없기 때문에 항상 최고의 업무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로봇이 오작동하여서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전사고에 사람이 휘말리는 것보다는 로봇이 하나 깨어지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떤 인명이라던가 사람이 다치게 되는 그런 위험이 저하되고, 이것은 공장 입장에서도 대단히 유익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봇을 도입하게 되면은 이런 기타 변수가 많이 없어지게 됩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을 결성한다던가 노동자들 사이에서 혹은 노사 간에 갈등이 생기면서 근로 의욕이 저하된다던가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휴머노이드를 도입하게 되면은 그런 변수가 아예 존재하지 않게 되죠. 물론 아무리 이점이 많다고 해도 그 휴머노이드의 비용이 너무 비싸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도 걱정할 필요가 조금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서 이 비용적인 측면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도입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지점 중 하나예요. 일론 머스크는 2022년 AI 데이를 통해서 일찍이 옵티머스가 양산을 달성하게 되면 막 100만 대 수준으로까지 이것을 찍어내는 그런 양산을 달성하게 되면은
이 대당 가격이 $20,000 이하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집 리크루트의 조사에 따르면은 올해 기준으로 이 공장 근로자, 미국 공장 근로자들의 평균 임금은 $35,000 정도가 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한 대 사는 것이 이 근로자를 1년 동안 채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저렴한 것이죠.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점도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비용도 뭐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대 사서 1년만 쓰고 이거를 버릴 것도 아닌데 훨씬 더 임금보다도 저렴하다. 이걸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보다도 더 저렴하다? 라고 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채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로 그런 미래가 아주 먼 것도 아닙니다. 당장 미국 조지아주에서 개관한 현대차 공장의 경우만 보아도 이것이 많은 화제가 되고 있죠. 사람이 거의 없이 온통 로봇으로만 공장에 돌아가고 있어서 말이에요. 여기 울산 공장 2배 정도 되는 규모의 사이즈를 자랑을 하는데 노동자는 880명밖에 없다. 가보니까 로봇만 가득하고 로봇이 일을 다 하더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인간 시대의 끝이 온 거 아니냐, 정말 노동의 종말이 온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양산되었을 때 어떤 파급력을 나타낼 수 있을지 되게 그 예고편처럼 보여주던 단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까지 휴머노이드 로봇이 약속하는 여러 가지 미래의 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현실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들을 더 극복을 해야 되는 걸까요? 가장 먼저 현 단계의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큰 취약점으로 꼽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배터리 타임입니다. 이 올해 1월 디인포메이션에서 나온 보도입니다. Humanoid robots are cool. 휴머노이드 로봇들 다 멋있고 좋다. But 그러나 이 배터리 문제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인가? 디인포메이션에 따르면은 현재 실제 공장에 투입되어서 일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경우에는 런타임이 1시간 반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 다시 충전하는데 1시간이나 가까이 걸리더라. 1시간 충전하고 1시간 반 일하고 1시간 충전하고 1시간 반 일하고 이러기를 반복해야 한다면은 이거 대단히 비효율적인 그런 업무 시스템이 되겠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때 보셔도 잘 아시겠지만 그냥 스크린만 켜놓고 있을 때 아니면 뭐 대기 모드로 놓을 때와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게임을 플레이할 때 뭐 배틀그라운드를 한다던가 그런 어떤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때 배터리 소모량이 매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것처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도 이 맥스 배터리 타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얘들을 실제 공장에다가 투입을 시켜봤더니 막 무거운 짐도 옮겨야 되고 공장을 자주 왔다 갔다 움직여야 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 투입시켜봤더니 실제로 운영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되더라 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실 근본적으로 배터리 기술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기본적으로 인간 형태의 폼팩터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 자체가 대단히 제한적이거든요. 거의 보통 흉곽에 배터리 팩이 들어가게 되는데 상체 크기를 막 엄청나게 키울 것도 아니고 이게 진짜로 인간 스케일의 로봇을 만들고자 한다면은 배터리가 들어갈 공간 자체를 극적으로 키울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무게 문제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 그냥 배터리 하나하나의 효율을 대단히 늘려야만 하는 그런 과제를 앞두고 있는 셈인데요. 뭐 테슬라의 4680 배터리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그 대안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민첩성입니다.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직접 영상을 보시면서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테슬라 옵티머스가 실제로 움직이는 모습을 촬영한 겁니다. 이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Autonomous 2times라고 적혀있죠. 2배속으로 이 영상이 되고 있다는 뜻인데요. 그냥 한눈에 보기에도 걷는 속도가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만족스럽게 빠르지 않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업무를 하는 장면을 보시면 사람과 상호작용해서 이 매점 매대를 운영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2배속으로 지금 영상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느리죠. 사람이 실제로 매대에 서 있었으면은 이거 주세요 하면 끝났을 일을 지금 10배속인데 지금은 또 이 고객 응대 속도가 터무니없이 느립니다. 이 정도 속도를 가지고 이게 공장 일을 해야 한다면은 이거 좀 큰 문제가 있겠죠. 또 이 피규어 AI의 로봇 영상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앞서 잠깐 사진으로 보여드렸던 그 피규어 AI 로봇들이 이 두 로봇인데요. 이 로봇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난생 처음 보는 이 식재료를 어떤 거는 냉장고에 들어가야 될지 어떤 건 선반에 들어가야 될지를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이건 배속이 안 걸려 있는 영상이죠. 빵을 냉장고에 넣는데 뭐 시간이 한 세월이 걸립니다. 세워라 내워라 움직이면서 실제로 이거 댓글 반응 같은 거를 보셔도 야 냉장고 문을 저렇게 오래 열어놓으면 되냐, 뭐 저러다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맞는다, 이 케찹통 막 떨어뜨리는데 뭐 거의 영화 같은 블록버스터인 줄 알았다, 너무 진행되는 속도가 느려가지고 그런 식의 반응들이 있었을 정도로 동작이 굉장히 굼뜬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처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계속해서 동작이 느리기만 해서 인간 근로자가 8시간이면 끝낼 수 있는 작업량을 휴머노이드가 하려고 했더니 뭐 80시간이 걸린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10배속으로 해도 인간보다 훨씬 느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들을 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야 이렇게 되면은 도저히 업무 효율성이 나오지 않으니 휴머노이드 로봇을 도입할 매력이 확 떨어지게 되겠죠. 이 민첩성 당연히 개선해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과제입니다. 근데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과거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공개한 시연 영상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야, 로봇이 뭐 인간이 아니라 뭐 인간 수준을 초월하게끔 운동 능력도 좋고 굉장히 민첩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야, 이 민첩성은 다 어디로 가고 왜 이렇게 다 굼떠졌냐? 중요한 것은 이 프로그래밍 된 상황이 아닌 실제 리얼타임 월드에서의 민첩성입니다. 이 앞서 보신 것 같은 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보여준 운동 능력은 사전에 프로그래밍 된 코딩 기반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가 명령이 다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진행이 된 프로그램 영상이다 보니까 물론 그것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구현해낸 그 모터 기술, 액추에이터 기술 등은 대단하지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가 사전에 다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앞서 보셨던 옵티머스나 피규어 AI 같은 그런 기업들의 로봇은 실제로 실시간으로 자기가 직접 AI를 통해서 판단해서 실제 상황과 상호작용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판단하고 움직이고 공간을 지각하고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이 휴머노이드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 또 굉장히 넘어야 할 큰 벽이라고 할까요? 하나의 변수 중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조입니다. 작년 12월에 뉴욕타임즈에서 나온 보도인데요. Trump backs dock workers in dispute over automation.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항만 노동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면서 자동화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나는 자동화에 관해 공부했고 자동화에 대해 알아야 할 거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사실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자동화로 절약되는 돈은 그것이 미국 노동자에게 초래하는 고통, 상처, 피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상당히 감성적이라고 느껴질 정도의 그런 발언을 하면서 이 자동화를 굉장히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지지자가 이 노동자 계층, 레드넥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내가 휴머노이드를 적극 도입해서 너희들의 일자리를 다 대체할 거야 라고 말하는 대통령을 누가 뽑고 싶겠습니까? 노동자 입장에서 말이죠. 이 노동자들의 표심을 계속해서 지키기 위해서 자동화를 반대하고 노동자들이 계속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참 아이러니한 것 중 하나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AI 개발에 있어서 이 AI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서 탈규제화를 또 꿈꾸고 있는 대통령이기도 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는 취임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 취임을 1월 20일에 했는데 바로 23일에 이 백악관 팩트시트를 공개하면서 우리가 이 미국의 AI 혁신을 가로막고 있는 이 장벽들을 이 배리어를 다 없애고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AI 혁신을 위해서 이전 바이든 행정부 때 세워놨던 쓸데없는 규제들 우리가 다 철폐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지금까지도 그런 기조는 여전하고요. 또 한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이 AI 및 자동화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그의 관세 정책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의 관세를 해외에 부과함으로써 해외 기업들이 관세 내기 싫어? 그럼 미국 와서 공장 지어 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딜을 추진을 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최근에 조지아주 공장을 개관한 것을 넘어서서 또 추가로 210억 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를 하기로 약속한 것도 그런 관세 정책과 무관하지 않고요. 이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통해서 기업들로 하여금 미국 본토에 제조업 생산을 늘릴 수 있게끔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은 기업들 입장에서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자동화와 휴머노이드를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동화와 휴머노이드를 도입하지 않고서는 미국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앞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한 대 도입하는 것이 실제 공장 노동자 한 명을 채용하는 것보다 연봉 단위에서부터 벌써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미 훨씬 저렴한 휴머노이드라는 옵션이 물론 그것이 양산이 된다는 가정하에 훨씬 더 저렴한 옵션이 있는데 굳이 내가 관세를 피하기 위해서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서도 이 공장을 짓는 비용만 해도 이미 천문학적인 돈을 들였는데 여기서 추가로 미국인 노동자까지 채용을 해야 된다? 이거 비용적으로 감당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차라리 관세를 내고 말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트럼프는 이 노동자를 해고하기는 싫고 AI는 발전시키고 싶고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을 또 늘리고 싶은 이런 다소 서로 상충되어 보이는 그런 해결 과제들을 동시에 다뤄야 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요. 기존 공장의 노동자들은 안 해고를 하고 신규 공장에만 자동화를 도입한다든가 이런 식의 대안을 모색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또 그렇게 되면 공장 간 생산성 격차가 또 생기게 되고 이러면 미국 내수 기업들이 또 피해를 입는
상대적으로 좀 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모로 이게 한 큐에 딱 해결될 수 있는 과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이 풀이해 나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휴머노이드 산업의 미래와 그 미래를 달성하기 위해서 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그럼 휴머노이드 기업들 중 가장 주목되는 기업은 어디가 있을까요? 뭐 단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만큼 지금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앞서 나가는 기업은 없다고 해도 무방해요. 일론 머스크가 지난 3월 라이브로 진행한 올헨지 행사에서 말한 멘트입니다. 이 옵티머스의 발끝이라도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수준을 나타내는 그런 경쟁사 한 곳도 없다. 옵티머스의 복잡성, 이런 어떤 정교함을 따라올 수 있는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건데, 사실 이게 과한 자신감이 아닌 게 옵티머스의 스펙은 다른 로보틱스와 비교했을 때 압도적입니다. 이 먼저 Degree of Freedom, 이 자유도에 있어서 22에 달하는 그런 손 움직임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흔히 인간의 손의 이 Degree of Freedom이 27 정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손을 굉장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막 유연하게 막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런 되게 자유로운 움직임이 우리가 가능한 이유는 그만큼 우리의 손이 관절이 여러 부분으로 분절이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세밀한 움직임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공장에서 실제로 로봇이 투입이 되어서 이 휴머노이드가 투입돼서 인간의 업무를 대체하려면은 거의 대부분의 업무를 공장에서 당연하지만 손으로 진행을 하니까 인간의 손만큼이나 되게 정교한 그런 로봇의 손 움직임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런 맥락에서 이 Degree of Freedom 22, 압도적인 수준입니다. 또한 테슬라는 양산에 가장 근접한 기업이에요. 테슬라는 올해에만 휴머노이드 로봇 이 옵티머스를 5,000대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이 생산 규모를 5만 대까지 늘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양산 기로를 차근차근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죠. 또 이 테슬라 옵티머스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력입니다. 테슬라는 지금까지 차량 플리트를 통해서 이 비전 AI를 굉장히 발전시켜 왔잖아요. 이 자율주행 AI가 그대로 옵티머스에도 탑재가 됩니다. 다른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 쌓아놓은 이 트레이닝 데이터도 압도적으로 많고, 심지어 그 트레이닝 데이터가 전부 다 실제 도로에서 수집된, 그러니까 실제 환경에서 수집된 데이터인 만큼 그 무결성도 굉장히 높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 테슬라만큼 이 비전 AI에 있어서 압도적인 기업, 앞서 있는 기업 없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테슬라 옵티머스가 주목을 받는 이유는 테슬라라는 기업이 지니고 있는 배터리 기술력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아직까지 양산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트라이하고 있는 이 4680 배터리, 이것이 가지고 올 또 배터리 런타임의 혁신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죠. 사실 이런저런 스펙뿐만 아니라 당장 지난해 10월에 진행한 이 위 로봇 행사의 경우만 보아도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이처럼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대인원의 일반인과 상호간에 교류를 할 수 있게 만든 행사를 주최한 기업은 테슬라가 유일하거든요. 이 정도 스케일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정말로 우리가 먼 미래에 우리가 실제 도로를 걸을 때 그냥 길 맞은편에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걸어오는 그런 상황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해준 그런 기업이 지금으로선 테슬라가 거의 유일한데요. 이 정도의 기술을 과시할 수 있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 기업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옵티머스, 이 휴머노이드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어떤 제품보다도 훨씬 더 큰 것, the next big thing이 될 거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적어도 10배 가까이 되는 규모의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죠. 또 이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의 우호적인 관계에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는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지켜야 하고, 동시에 이 미국에 투자를 하기 원하는 기업들에게는 매력적인 공장을 지을 수 있을 만한 매력적인 땅으로서의 미국을 어필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호 모순적인 그런 과제를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 가운데서 어찌되었든 AI와 휴머노이드의 활용은 피하기가 어려울 거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상대적으로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다른 기업 대비 훨씬 더 압도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기업의 수장 일론 머스크와 이 휴머노이드 기술과 관련한 규제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수장 도널드 트럼프 간의 우호적 관계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당장 현지 시간으로 4월 13일 오늘 있었던 일인데요.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기 에어포스 원에 일론 머스크와 그의 아들이 함께 탑승하는 그런 장면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관세 정책을 놓고 둘이서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여전히 둘 간의 이 관계는 이상이 없다라는 것을 과시하기라도 하는 듯한 그런 클립이 공개가 된 거죠. 정말로 규제적인 측면에서 테슬라가 일정 정도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도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테슬라 이외에는 또 어떤 기업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빠르게 짚어보고 넘어갈게요. 가장 먼저 앞서 함께 살펴봤던 이 피규어 AI가 있습니다. 피규어 AI, 이 시연 영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 중 하나는 이 두 기의 로봇이 서로 시선을 교환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협업을 했다는 점에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협업 시스템이 가능한 이유는 피규어 AI가 힐릭스 AI, 로보틱스를 위한 이 AI 시스템을 통해서 느린 사고와 빠른 행동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면요. 이들은 이 힐릭스 AI는 크게 시스템 1과 시스템 2 두 개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 2는 장면을 이해하고 언어를 이해하고 약 7에서 9Hz 정도의 느린 속도로 작동을 하지만 대신에 그만큼 다양한 물체와 상황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일반화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리는 이성적 판단을 내리는 역할을 하고요. 이 시스템 1은 200Hz 수준의 대단히 빠른 높은 주파수로 빠르게 반응을 하게 시키면서 거의 단일 작업을 위한 행동복제 정책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거가 경쟁할 만한 수준의 어떤 리얼타임 컨트롤을 가능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 시스템 1입니다. 이 두 가지의 결합을 통해서 이 피규어 AI는 능숙하게 서로 작업을 함께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을 만들어낸 것이죠. 이외에도 이 휴머노이드 분야에서 또 주목해야 할 기업은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왜냐면은 이 한 축에 테슬라가 있다면은 그 외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에는 엔비디아가 일정 정도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살펴봤던 이 피규어 AI 역시 이 엔비디아의 플랫폼을 활용하지 않았더라면은 만들어지기 어려웠을 거고요. 엔비디아는 로보틱스에 대해서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방법론을 채택을 합니다. 테슬라만큼 실제 로 데이터를 많이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옴니버스라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가상의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하고 그곳에 또 코스모스 플랫폼을 함께 결합해서 다양한 추가적인 상황을 덧입혀가면서 이 AI가 물리적 AI로 변모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학습 데이터를 형성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클로즈드 루프 방식의 즉 강화 학습을 할 수 있는 AI가 그냥 갇힌 방 안에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훈련하고 학습하고 이걸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엔비디아는 실제 로 데이터 없이도 빠른 AI의 발전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피지컬 AI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이 젠슨 황 CEO의 행보가 휴머노이드 산업에도 정말 다양한 휴머노이드 기업에 각계각층에 모두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럼 휴머노이드 산업 섹터 앞으로 전망이 유망한 것도 알겠고 많은 가치를 창출해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밸류체인 투자에 대해서도 한번 간략히 언급을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추가해 봤습니다. 갑자기 밸류체인 투자가 무슨 말이냐? 이 휴머노이드 기업 투자하고 싶어도 사실 상장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이 시장이 굉장히 무궁무진한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도 그나마 좀 투자할 수 있는 데가 미국장에서 테슬라와 엔비디아 정도? 그 외에는 사실 뚜렷하게 매력적인 기업이 잘 보이지 않죠. 심지어 이 두 기업 휴머노이드만 하는 기업도 아닙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 및 에너지 사업부도 하고 있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AI를 위한 GPU 사업이 더 메인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온전히 휴머노이드에만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런 개별 기업 투자를 통해서 내가 이거 하려면은 각각의 기업을 발굴해내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죠. 뭔가 ETF를 활용해 보려고 해도 사실 지금 당장은 휴머노이드 기업들만 모아놓은 ETF는 거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휴머노이드 기업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장사가 많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로보틱스 및 오토메이션 ETF 같은 걸 보시게 되면은 이 자동화와 로봇이라는 조금 더 큰 테마에서 인투이티브나 삼사라나 로크웰이나 이런 기업들을 포함하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섹터 ETF를 통해서 이 휴머노이드 부분에 투자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안적으로 떠올려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밸류체인 투자가 있습니다. 밸류체인 투자는 무슨 말이냐? 이 휴머노이드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휴머노이드 기업만 개입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 액추에이터를 만드는 기업도 상장사가 그 중에 있을 것이고 휴머노이드를 위한 센서를 만드는 기업도 그 중에 상장사가 있을 것이고 이외에도 이 휴머노이드라는 대단히 복잡한 기계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 공급망에 널리 퍼져 있는 여러 기업들이 다 이 휴머노이드 밸류체인 안에 들어오게 될 텐데요. 이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앞서
보신 것처럼 어떤 자동화 로보틱스 ETF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휴머노이드 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ETF가 최근 라운드 1에서 하나가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당장 아직 상장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 상장을 위한 절차를 4월 11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밟아가고 있는데, 이 라운드 휴머노이드 로보틱스 ETF, 티커로는 HUMN, 휴먼이 되는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 설명을 보시게 되면은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라고 하면서 그럼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의 정의가 뭐냐라고 아래에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achieved commercial production of fully functional humanoid robots. 이 완전히 상업적으로 작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상업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거나, 아니면은 are progressing toward commercial production of fully functional humanoid robots. 그러한 완전히 상업적으로 상용화된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기로에 있거나, 아니면 마지막으로 여기가 중요한데요. provide critical technology inputs for the production of fully functional humanoid robots. 이런 완전히 작동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기술 인풋을 제공하는 기업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추에이터나 센서 같은 가장 핵심적인 부품들, 이 핵심적인 밸류체인 기업들 역시 포함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상당히 스마트한 전략인 게, 이 펀드는 적어도 80%의 순자산을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에다가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80%의 순자산을 지금 아직 피규어 AI처럼 상장하지도 않은 기업에 투자를 할 수 없으니 이 밸류체인, 여러 부품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투자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휴머노이드 섹터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휴머노이드 산업이 약속하는 미래의 모습, 이것이 공장에서의 근로자를 어떻게 대체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양산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것들에 대한 전망과 또 주목할 만한 기업들, 나아가서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몇 가지 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워낙에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인 만큼 다소 내가 리스크를 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혁신 분야에 대한 투자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휴머노이드 섹터도 하나의 고려할 만한 그런 투자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머니네버슬립 뉴스레터와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지금 바로 구독해보세요.